네, 동시효과 구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 정도고요. 양쪽 시장은 우리의 기대에 화답하듯 1% 초중반대의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36% 오름세 보여주며 2332.73포인트 선에서 오늘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겨우겨우 2300선 턱걸이를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여기서 더 달아나면서 반등 기조 뚜렷하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좋습니다. 1.66% 플러스권으로 751.48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1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양시장 나란히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목별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서울이냐 경기냐가 또 정치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김포에 토지를 가진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여러 인물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오늘장 호가 상황에서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확실히 메모리 가격 오르니까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강하게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는 개별 재료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양호하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일입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어제 1일장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1월은 슬슬 기대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FOMC 결과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더 많은 아침이죠. 기대하면서 오늘장 잘 활용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미국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점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일제히 강한 반등을 해준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상승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4% 넘게 오르면서 23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욱더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면 2%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2% 상승한 7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15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여건도 좋습니다. 이 기준금리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간 데 이어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143억 원, 기관은 14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오늘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현재 구간 300억 원 조금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면 개인 그리고 기관이 합심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수하고 있는 주체부터 살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85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63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13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환호를 내지르는 만큼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철강 금속 섹터입니다. 철강 금속 섹터 지금 확인해 보시면 2.3%가량 오르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에서도 2% 넘는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계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마찬가지로 2% 안팎의 상승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는 1.93% 오르는 상황이고요. 안에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대장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정밀 섹터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제조업 섹터도 1.69%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오늘 1% 넘는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학 섹터 안에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75%, SK하이닉스가 2.56%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달해 드렸겠지만 이 D램 가격이 이제 상승권에 유입이 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수출도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나머지 2차전지 셀업체들도 오늘은 강한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1.85%, LG화학은 2.57%, 그리고 어제 비교적 잠잠했던 삼성 SDI는 오늘 3% 넘게 튀어오르면서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0.8% 그리고 기아가 1.29%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달되면서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라는 점 보셔야겠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3% 넘게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또 금리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중에서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9만 1,6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주의자 성장주로 엮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상승불이 켜진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1.4%가량 오르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0.2%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봉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강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13% 오르고 있고요. 19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는 2.85% 상승한 6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안타깝게 60만 원 선을 이탈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61만 원 선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NF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DX도 2%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4.96%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오늘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1.91%, HLB가 0.43% 상승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엔터주들입니다. 따라서 엔터주들이 어제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M이 2.79% 상승하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3.23%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2,000개 넘어가고요. 하락 종목은 300여 개 가량으로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탄력도 좋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죠. 오늘 10원 정도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증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 보면은요. 눈에 띄는 걸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군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개장 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대형주, 중소형, 소부장 쪽 할 것 없이 오늘 반도체 전반으로 훈풍이 돕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IT 전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정책이라든지 정치 테마 이쪽으로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안 좋은 쪽은 단기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에너지 쪽,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받으면서 이쪽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비교적 크게 밀려 내려가고 그리고 채권 추심 이런 키워드로 움직였던 한창 시장 조정받았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크게 또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김인아 캐스터 어떤 쪽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확인해 봤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도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으로 제주반도체가 1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도 17% 넘게 오르는 가운데 파두도 10%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4.74%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를 향한 호재 소식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드디어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10월 기준으로 디램 및 낸드 범용 제품의 평균 가격이 모두 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 PC용 디램 빔용 제품 고정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15.3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두 축으로 여겨지고 있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난 2021년 7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시장이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드디어 반등해줬다는 소식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좋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시장 디램 수요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반도체 수출도 국내에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인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으로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민감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년여 만에 시가총액 2위 탈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 지금 38만 원이 아마 공모가로 기억하는데 공모가 부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려 내려가면서 시가총액이 90조 이탈이 나왔고요. 이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90조를 넘어섰습니다. 22개월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2년여 만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어서는 상황.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세대 교체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먼저 이 두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또 가나요? 네. 네, 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보셔야 되고 시장이 안정되면은 당연히 손대서 이 중심 이런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제 어제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오른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 탄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삼성전자는 투자를 계속 하겠다, 투자 안 줄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투자가 집행되면 계속 장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장비주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서요. 전체적으로 강한 가운데 제주반도체가 2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미래반도체 쪽 16%가량의 상승세, 그리고 파도 좋습니다. 파도 10%, YC캠 이 종목도 15%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ISC 이쪽도 한 10%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PSP는 얼마 전에 8% 하락할 때 그때가 기회였나 봐요. 이후에 이거를 연속해서 강한 반등세 보여주며 급락을 모두 다 메우고 그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주력으로 아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하나마이크론 7%대, TFE나 SFA 반도체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요. 그리고 이쪽 SIC링 이쪽 만드는 업체들이 유난히 좀 탄력적이긴 하네요. 원익 IPS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 쪽 봐주세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일단 그래도 저는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 좋다. 특히 이제 HBM 장비 이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역시 하나마이크론, ISC, 그다음에 하미반도체, 좀 더 넓혀 보면 프로텍도 있고, 네. 그런 종목들은 HPSP는 당연히 좋고, 이런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자. 오늘 제주반도체 강하게 상승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물론 낙폭이 컸으니까 당연히 20% 상승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괜찮은, 당연히 오늘 상승하니까 좋게는 보이는데, 우리가 기존의 주력으로 시장에서 봤던 종목들이 더 낫지 않나. 오늘 이 제주반도체 일시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역시 HBM 장비 그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반도체주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HM 반도체 관련해서 그 장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종목 선별이 어느 정도는 되실 겁니다.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로봇주들도 반등할 때 꼭 선두에 서 있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SBB테크도 한 6% 정도 상승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 강하던데 한 6% 정도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로봇주들도 슬슬 채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는 날들도 있지만 연속성을 꽤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들도 시세 좀 꾸준히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짧게 대응을 해볼까요? 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주도했던 거 하기 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후에는 두산 로보틱스로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한 이틀 전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최근에 거래량이 이틀 전에 심상치가 않았다. 네. 상한가 갔다가 풀렸지만은 거래가 동반되고 있고, 어제도 전일자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죽지 않는 모습. 보통 이런 거 같은 건 바닥 패턴에서 강하게 나오는 신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인구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로봇 쪽에 계속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또 협동 로봇이 그렇게 제조업체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오늘에도 뉴스 하나 났죠. 산업통상자원부랑 대구시랑 해가지고 로봇 TF 그걸 구성을 하겠다 얘기도 한 만큼 테마도 재료도 있고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도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관심을 이쪽으로 좀, 반도체는 당연히 하나 놔두고, 물론 2차 전지도 반등을 하겠지만은
로봇도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반등, 얼마 전에 보여줬던 두산 로보틱스의 급등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 로봇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2차 전지 대신에 이쪽으로 시선을 조금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반등 움직임은 나타나는데 온도차는 꽤나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2위 자리를 뺏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재도 상승 탄력이 약해집니다. 1.8%까지 올랐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약간은 윗꼬리도 아니고 음봉이네요. 음봉 형성되면서 0.66%의 제한된 상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한 3% 정도 오르고요. LG화학도 3%대, 삼성 SDI도 3%대 오름세 나타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난히 상대적으로는 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가보시면 SKC가 탄력 좋습니다.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장기 소외 낙폭과대 종목인지 아무래도 이 종목이 다른 종목 오를 때 많이 못 갔으니까요. SKC가 탄력이 괜찮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4%, 에코프로비엠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 2차전지 반등 가운데서도 전고체 배터리 오랜만에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한농화성도 5%가량 오르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반등하긴 하는데 점점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부분 뭐 한 3% 정도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 쪽은 시장 반등하면은 같이 반등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반등이 기대가 되고는 있는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한 상승 그거보다는 그냥 시장 상승하면은 그냥 그 정도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바닥 확인 과정은 뭐 한 차례 정도는 더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관심권에 있고 중심 산업은 맞고요. 얼즘 뭐 SK온 CEO나 그다음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CEO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잠시 안 팔리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기차가 얼마만큼 팔리는지 과연 그리고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지 그거 여부 체크하면서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그렇게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너무 이제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저는 조금 서서히 반등한다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제가 다시 체크하니까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이후 공모가를 깬 적은 없는데 일단 직전 저점은 이탈이 나왔고요.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가 35만 2천 원. 지난 2022년 7월 달에 형성했던 가격입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반등은 약하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게다가 근래 나오는 뉴스들이 이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쯤에서 바닥을 잡을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고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근처에 거의 왔는데요. 역시 뭐 2차 전지 쪽은 같이 반등하면은 셀업체들도 같이 반등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전기차 안 팔리니까 배터리 결국엔 납품 좀 덜하게 될 거잖아요. 공급 덜하게 될 거니까 뭐 그거 우려 때문인데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 뭐 62만 원 갔다가 37만 원 왔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선택하는 종목군이 우리가 모르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요. 시장이 상승할 때 앞서서 이번 큰 조정 이전에 이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때도 로봇주 강했죠. 여기에다가 의료 AI 그때 대단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입니다. 루닛이 급등합니다. 현재 12%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뷰노도 따라갑니다. 10%가량의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딥노이드 2%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보험 적용받게 되는 타자 JLK입니다.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꾸준히 상승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료 AI 기술을 적용한 제약바이오 업체다. 이렇게 해서 당시 IPO를 했었죠.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같은 키워드로 묶이고 있습니다. 의료 AI도 살아나는데 이쪽은 어떤 대응 전략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잖아요. 조금 이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성장주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지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 뭐 이게 다시 이제 결국에는 올라더라도 뭐 루니, 뷰노, 뭐 딥노이드, 뭐 JL 이 정도 이런 종목들은 뭐 정고점 테스트 과정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기서 뭐 한 차례 뭐 저기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면은 뭐 정고점 넘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냥 시장 반등에서 정고점 테스트하러 가는 과정 그냥 그 정도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 반도체만 좀 짚어봤는데요. IT 부품 쪽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실적 시즌에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죠. 전기는 실적 발표 지난 10월 26일에 한 당일에 하루만 주가가 13% 급락하면서 아마 차트 보더라도 그 큰 음봉 하나가 뭔가 좀 눈에 계속 뜨이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실적 발표 어닝쇼크 그날이었거든요. 오늘장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일단 4% 정도 오르고 LG이노텍도 아직까지 애플의 실적 발표 전이고 LG이노텍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5%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쪽 대형 부품 섹터 쪽으로도 이제 바닥이 좀 나온 건가요? 아까도 이제 애플량 짚어드리면서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삼성전기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네. 항상 삼성전기 보면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저는 그쵸.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무거워요. 저는 차라리 IT향 부품 중 본다면 차라리 그냥 LG이노텍이 더 낫지 않나. 물론 애플에 의해서 너무 연동이 심화되는 거고 뭐 그런 매출도 한 80% 가까이 되고 애플 향이 그렇게 본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LG이노텍이 조금 더 낫다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LG이노텍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은 아이폰 15 부품 공급한 거에 3분기에 그게 실적이 안 잡혔기 때문이고 4분기에는 잡힌다면 당연히 3분기보다는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그 중국 우려도 어느 정도 일단 이제 주가에도 반영됐고 이제는 지나친 우려보다는 앞으로 좀 좋은 거를 좀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시장 전반에 적용을 해도 될지 오늘 양시장의 강한 반등 움직임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 쪽도 그렇고요. 시그널이 이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투자 팁 주시죠. 네. 오늘 뭐 외인들도 지금 현재는 계속 매도하다. 네. 오늘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매수죠? 시장 소폭 순매수하고 네. 있어요. 어제부로 보니까 물론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16조로 들어섰어요. 16조 9천억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지금 PBR 코스피 기준으로는 0.83 어제 보니까 0.84더라고요. 이 수준에서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급락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해보자. 아직 완전히 뭐 바닥이 나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뭐 어떻게 본다면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갑작스러운 이런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외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매수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그동안 매도해놨던 거 다시 환매수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종가 또 환율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상승이다. 환율 아래쪽으로 방향 확실하게 틀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좀 못 샀는데 오늘 급등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분할 매수는 뭐 장중에 눌림목 이용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이불 밖으로 나오실 채비를 하시죠. 우리 시장 그동안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반작용이 당분간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적극적으로 한 번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의견은 아니니까요. 그 온도를 좀 잘 체감을 하시면서 실전에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